시간입니다.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 구축이라는 주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원전 현황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리의 원전 1호기가 박근혜 정부 때 해체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좀 구도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원전 해체를 결정을 했는데 떠들썩합니다. 이 원전 해체가 바로 한국의 새로운 신성장 먹거리 선상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전 세계에 400개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전을 400개 해체하려면 박대한 시장이 확보된다. 라고 해서 불과 몇 주 전이었는데요. 원전 해체센터 발표가 됐고요. 결국은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왔다라고 해서 많은 부산들이 뺏겼다. 이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원전 해체를 왜 먹거리 산업으로 가질 것이냐. 저는 이게 좀 주객이 잘못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전국에 1000개의 초등학교를 짓기로 했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교육이겠죠. 1000개의 초등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얼마나 우수한 인재가 유출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000개의 초등학교가 대부분 농촌에 지어진다면 귀농귀촌은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우리 지역 농촌 지역이 얼마나 젊어질 건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농촌을 승화시킬 건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000개의 초등학교를 지으면 건설업이 좀 활성화되겠죠. 세 번째 정도, 3순위 정도여야 되는데 이게 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해체 산업이라면 얼마나 안전하게 해체할 것인가 라는 게 첫 번째 우선으로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통해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3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돼서 3순위가 우리 1순위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안전한 해체에 관련해서는 앞에 신경기 박사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전 두 번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 차원에서의 해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지역에서 관심 가진 건 불과 한 7년,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중앙정부에서 주고요. 한전에서 주고요. 한국 수력원자력이 있고, 산업부가 있고, 중앙정부가 전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심이 별 필요 없다. 원하는 실제 없고요. 논의해봤자 소용이 없는 월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전까지 되었군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자마자 상황이 달라졌죠. 후쿠시마 이후에 일본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망하지 않았는데요. 망하지 않고 이렇게 경기 좋아질 것 같고요. 올림픽도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은 망하지 않았지만 지역은 망했습니다. 후쿠시마, 센다이 지역, 이 지역은 이제 살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굉장히 생존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사회가 바꿔나갔던 문제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던 곳은 바로 부산이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사실 중앙정부의 어떨까 저는 부산 주민들의 요구가 컸다 생각이 됩니다. 2014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부산시장, 민주당, 새누리당 모든 정당 후보자들이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공약을 요구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산업부는 2008년에 10년 수명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잘 붙였고 여기 모인 모든 전문가들이 다 붙였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쓴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부산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들까지 전부 결합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중앙정부가 입장을 바꿨죠. 부산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 바로 저는 고리원전 폐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후쿠시마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 있었던 보궐선거 이후에 박원순 시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 원전 하나도 건설되어 있지 않은데요. 하나도 없지만 서울에 원전 하나 줄이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3천째 당선이 되죠. 에너지 주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신규 원전 부지선 청했던 영덕, 삼천 이런 것들이 얼마 전부터 지정 해제됐죠. 그런 싸움 과정들, 후회하고 버티는 과정, 그런 지역주의 떡을 만든 사업들이 지금까지 7년 정도 지역에 요구되었다. 지역과 원전이 어떤 관계인지, 긍정, 부정, 그런 영향들을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전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건설, 운영, 그리고 이제 폐기, 폐로, 해체 단계 2, 4단계로 나눠서 지역에 미쳤던 영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데이터들이 남아있는지 일본에서요. 보시면 이메이연의 입협타정, 후쿠시마 후쿠타정에서 원전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나쁜 지역들이다 보니까 농업, 1차 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원설이 건설되는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건설업 등의 기준이 확 늘어나게 되고요. 완료가 되려면 토목 건설업체들은 다 빠져버립니다. 이제 발전소만 남아서 전기 생산하겠죠. 3차 산업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 그리고 2차 산업 구조의
지역의 소유들이 바뀌어나가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원전 외에는 아무런 사람도 없는 여전히 그 지역의 다른 성장 동력을 나타내지 않는 상황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자리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 와중에 지역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었나 보시면 일본에서는 건설계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역에 있는 것들은 뭐 조그만 하청업체들이 많게 되고요. 80% 정도가 전부 다 다른 대도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을 나오게 되고요.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한수원 직원들 중에 한 15% 정도 지역 고용하고 있고요. 되고요. 매년 채용되는 비율도 보게 되면은 지역 주민 한 15% 정도. 그리고 세수는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건설 단계에서 이렇게 산업 구조가 좀 바뀌고요. 그리고 고용이 조금 소폭하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원전이 완공되고 나면은 지역의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일본 사례를 보시면은 광역보다 좀 더 단위가 좋아지고 시에서 점점 갈수록 작은 압구지역일수록 원전 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80% 가까이를 원전 세수가 유지하고 있게 되고요. 한국도 보시게 되면은 네 군데 있는 원전 수재지 이게 한수원의 지방세 납부 금액 비중이 한빛, 한우, 영광하고 물질 같은 경우에는 50%나 넘죠. 그 지역의 세수는 전부 다 원전에서 납부한다. 우리 그리고 월성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주라는 대우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잘 되는 거였지만 납부 지역이 갈수록 원전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세금 외에도 각종 이제 교부분들이 지원이 되는데요. 자, 일본에서는 74년부터 전환사법 교부분 통해서 막대한 돈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본의 특이한 점은 이 교부금을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원전이 없어지면 지역 공무원 월급을 못 받는 경우까지 될 수 있는 정도로 우선적인 상황 보시면 되고요. 자, 한국에서도 각종 지원금이 있는데요. 기본 지원 사업, 사업자 지원 사업, 건설 중에 특별 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각 지역의 다양한 지역 장학, 경제, 환경, 정치, 예산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지역은 300억 정도 돈이 이렇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활용이 된다. 자, 그럼 운영 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 앞에 나왔던 사례들하고 등록이 있는데요. 야키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임 사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이 이제 민간으로 좀 약간 독립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소방 예산도 지원하고요. 학교 관광 활동도 지원하고 각종 엔조에 대한 기부도 거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문화행사들 4개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영화상영, 스쿠버 다이빙, 문인회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고 스포츠 센터도 비슷하고 다양한 공익 활동들도 이 지역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 가보시면 센다이 원전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반대 운동들이 벌어지는데 지역이 분열돼가지고 원전 때문에 싸움이 컸던 또 질것 같고요. 한국도 영광 같은 경우는 원전 얘기만 하고 싸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전 얘기 이제 신원전을 이제 짓지 않는다라고 포기했잖아요. 원전이 막 생존주의는 안 했다는 분들이고요. 우충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 1호기 때 이주했던 주민들이 5억에 들어가면 자수 이전하고 이전을 몇년 동안 계속 이전 특별한 상황을 보여주고요. 최근에는 막대한 교부금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교부금을 원래 살던 투자민들과 또 새로 이주한 사람들 갈등이 벌어집니다. 누가 과연 그걸 써야 되는가? 상인회와 주민회들 간의 갈등이 또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근무자들의 대부분이 사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또 분리돼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택에 사는 애, 또 아니면 그냥 일반 집에 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죠. 다녀서 아니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프랑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슬기롭게 극복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프랑스 EDF 같은 경우에는 사택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사택을 지어주게 되면 주민들과 분리된다. 주거 공간이 분리된 그런 부분이 있죠. 갈등이 발생해서 사택을 주는 대신에 사택 주어주는 주거급여를 주게 되죠.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주거급여를 주면은 그 지역의 월세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자기가 집을 짓거나 살게 되죠. 그 주민들 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흩어질 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라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아빠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되게 하는 점을 했던 게 프랑스 아마도 무난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양식자 등에 공급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인수하고 있는데 민간에게 주지 않고 그냥 방생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조절일 때 생산성을 높여왔을 텐데 같은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기온에서 발표도 생깁니다. 운배수로 인한 피해 비용 저감, 보상 요구들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요. 폐로 되고 나서 오히려 반대로 투자금들이 돌아오는 현상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원전이 있다 보니까 방사능 누출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연구돼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포함한 방사능 논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두 대부분 다 이제 공통적인 결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 소재지와 기타 지역의 암 발생률을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분명히 다르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혹시나 원전 소재지는 암 발생률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원전 때문이다라는 인과 관계는 연구된 결과는 보지 않습니다. 의미는 있지만 원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부분의 판단이었는데요. 지금 한국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원전의 갑상선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인과관계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최종 상식까지 가서 과연 인정이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등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지역과의 소통 채널이 필요하죠. 공식적인 논의기구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조직들도 나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잘 아시는 한국부터 보시게 되면은 한국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안에 원전 민간 환경 감시 기구를 설립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몇 명을 할 건지, 누가 운영할 건지, 또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등등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권한들까지 법률에 딱 명시해서 지역과 협의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예는 프랑스 같은 경우인데요. 프랑스에도 원자력 투명화법이라는 걸 통해서 지자체 리조 등이 참여하게 되고요. 여기 다만 차이점은 예산을 지자체가 50% 내고 규제기관이 50% 한국은 사업자가 부담하겠죠. 이건 약간 좀 문제는 달라질 겁니다. 프랑스 이런 구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규범 없으면 법적으로 강제를 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반면에 사업자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자체, 환경단체, 지역 노조 등등과 함께 지역에서의 원전에 대한 문제, 논의하는 것을 붙이고요. 좀 재밌는 것이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반반인데요. 지자체하고 사업자가 합의를 하면 하고요. 안 하면 그냥 안 할 수 있는 상황.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상황. 자, 이렇게 지역과 원전이 소통하는 구조들도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죠.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피난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후쿠시마 이후에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역 방재청에서 통합적으로 방사능 피해도 같이 관리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기후 방어 조치 준비 구역이 과거보다 훨씬 더 30km로 확대되었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뮬레이션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원전들을 다 50개 원전을 전부 다 30km 일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지형적 구조나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지역의 자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우리 지역은 40km까지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확대하지 말라. 그런 요구들이 강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다쿠네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지역은 아니라 바로 바깥쪽에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행정부의 연맹에 전하는 본인들에게 권한을 달라. 안전, 방제, 권한 요구들까지 확대됩니다. 한국 상황입니다. 한국도 후쿠시마 이전에 8km, 10km였던 비상계획 구역을 20에서 30km로 확대된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씩 그나마 안전 관련된 방제 대책들이 짜여지고 있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별 방사능 담당 인력들은 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1명, 2명 그냥 경직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운영이 되는 과정에 거치니까 다양한 경제, 사회, 경제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그걸 논의하는 구조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원전을 해체했을 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낙후 지역에 있던 원전들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산업이 침체되게 됩니다. 자, 10% 잠깐 보여줬던 사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메인 양키 원전 같은 경우에는 폐쇄되고 나니까 전부 다 사양화되고요. 그냥 보관 드라이 캐스크 시설만 남아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요. 포트세인트 브레인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중지시킨 다음에 원전 1차 측만 중지시키면 나머지 2차 측 같은 경우에 증기 터미널로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가스 발전소를 전환해서
그리고 용량을 더 1기가급으로 확대해서 그리고 발전소로 활용하고 있는 쌍유계로만 저장하고 있고 나머지 천연가스 발전소가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역에 세수도 감사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작은 마을의 예산 90%가 전부 다 상각되고 심지어 학교의 점심도 식비까지 다 줄어드는 상황. 학교는 학기비가 없어서 이제 유리창이 깨진 데 방치되고 이럴 확률이 있고 일본의 하마오카 원전 같은 경우는요 재생당 관련해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해서 지원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250명에 달했던 이제 종사자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냥 보안요원들 폐기물만 그냥 저장하고 관리하는 형태 20명 남짓 메인양기도 보안요원 20명가 있어서 그냥 이런 곳이 전락하는 형태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대폭 줄어드는 현상 여기 일자리도 줄어들고 고용도 실체되고 세수도 줄어들고 공동체도 약화되게 됩니다. 다양한 NGO, 학교, 소방에 지원했던 비용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해체가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현상 그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해체되고 나니까 폐로되고 나서 그나마 좋았던 분들은 미국의 양키원전은 냉각을 하천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원배수가 줄어들니까 이제 강이 40년 동안 얼지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다시 하게 되죠. 그런 기사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환경적인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원전 폐로의 경우에도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공공이 대응을 했는지 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재밌었던 부분이 미국 사례였어요. 버몬트라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버몬트라는 지역은 굉장히 재미난 지역입니다. 굉장히 작은 미국에서 자기를 손에 꼽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한국의 유명한 부분은 미국의 이제 극지적 사회주의자 대통령 후보죠. 버니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상원의원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버몬트라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직접 민주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겁니다. 유인들의 지역이고요. 초기부터 유럽에서 정착했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3월 첫째 주 수요일을 무조건 공휴일을 쉽니다. 조례를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정해놔서 무조건 쉴 거. 그때 뭐 하느냐? 지역의 문제들을 논의할 타운홀 미팅 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월 첫째 주는 그냥 매주 모여가지고 그때 중요한 사안들만 논의하게 됩니다.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주요가 얼마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논의하게 됩니다. 원전에 대한 논의도 역시 하게 됩니다. 이 버몬트 지역에는 원전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한 기만 있습니다. 바로 버몬트 지역 제일 끝에 있는 딱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란들이 이제 속도로 벌어지고 논의하는 과정이 버몬트 지역입니다. 2007년에 이렇게 냉각탑이 붕괴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냉각수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냉각수는 2차 측에서 붕괴가 됐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은 없다. 피해는 없다. 지역에 아무런 물질은 없다. 그냥 고치면 됐다. 라고 이제 서자 발표가 됩니다.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왜냐? 방사능 물질 없지만 계속 망가진다. 노후화됐다. 곤란하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실제 보시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언론에서 원전과 관련된 기사에 부정적, 긍정적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그전까지만 해도 긍정적 기사가 더 많았죠. 절벽도 생산한다. 지역에 기업체들이 주셨다라고 했는데 사고 이후부터는 부정적 기사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1년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방사능 물질 없다.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는 안 준다. 불안하긴 하지만 잘 운영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2010년에 지역 주민들 신뢰를 깨뜨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트리튬이라는 방사능이 누출이 됐는데요. 가스로 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자 발표는 누출은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 결과 나중에 보니까 누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렇게 2007년에는 아니 원전이 노후돼서 좀 위험하다라는 불안감을 줬고 2010년에는 사업자가 안전하다, 누출 없다라고 했는데 누출된 게 발견되면 사업자에 대한 불신까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버몬트주 같은 경우에 2006년에 액트 160이라는 법을 제정해가지고요. 수명 연장에 대해서 지자체가 통제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해 놓습니다. 그걸 이제 뭐 약간 범죄적으로 피해가면서 주정부에서 수명 연장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놨는데요.
그걸 보고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죠.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때 있던 원전이 바로 후쿠시마에 있던 원전과 동일한 노력에서 주민들을 청산하게 만들고 이 법률 구도로 주지사가 멈춥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반대했던 주지사가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엔터지라는 원전 업체가 소송을 겁니다. 액트 167은 무효다. 왜냐하면 원전의 인허가권 그리고 수명회장이라는 권한은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에게 있다. 연방만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헌법 소송을 걸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 연방법원에서는 사업자 소송을 주정부의 월권이다. 연방이 결정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권한을 원전업체가 가져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좀 불안하죠. 법률의 문제가 아니죠. 계속 시위가 반복이 됐고요. 2013년에 결국에는 폐쇄합니다. 당시 엔터지의 공식적인 발표는 수익성이 없다였습니다. 미국에는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셰일가스 덕분에 다양한 발전이 많기 때문에 원전을 굳이 가동하는 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폐쇄한다라고 했는데 그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을 거고요. 상당 부분은 지역에서 이만큼의 이제 정치적 반대, 아니면 좀 부담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이곳은 폐로 작업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폐로가 진행이 되면서 부지를 회복하기 위한 기금, 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금, 그리고 원전 대신에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기금,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가 낙후되지 않도록 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 등을 조성해서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전 폐로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고 거기서 계획을 만들게 됐는데요. 사회경제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원자력 폐로청이라는 독립청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찰청, 기상청 같은 독립행정청이고요. 폐로만을 전담하는 조직이고요. 이 조직의 직원이 23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은 대략 한 4조 정도 되겠죠. 4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원전 해체, 폐로, 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서 폐로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지역을 지원하는 계획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회경제개발계획, 수립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시면 산펠크루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한 210억 그리고 트러스티니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안 나와 있고요. 다양한 관광, 저탄소 전력,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기술 개발 등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폐쇄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중앙정부가 맡겠다. 독일은 과거에 원전이 동쪽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 체제가 틀다 보니까 재미난 방식으로 폐로가 진행이 됩니다. 독일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간업체가 원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폐쇄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들도 다 기금 형태로 만들도록 이제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공적기금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독일은 지금 이제 논의되는 부분은 과거에 적립해놨던 공적기금이 충분하냐 아니냐,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늘리게 되면 과거에 쓴 사람한테 내라고 해야 되냐, 정부가 보시겠냐. 처음에 약속이랑 틀리잖아요. 이런 논의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연구 결과들도 불안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추가 지원을 만들어야 된다. 요즘도 논란이 좀 진행이 됩니다. 서독, 지금의 독일 얘기고요. 동독 상황은 좀 더 재미있는데요. 동독은 과거에 공산국 국가였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국가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폐로 기금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원전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폐로되면 결국엔 국가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기금 만들 필요가 없어서 거죠. 서독은 민간이 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은 언제 망해버릴지 모르죠. 그 기금을 적립해놔. 그 기업이 망해도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기금을 적립했는데 동독은 폐로 비용이 전혀 적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또 재미난 부분은 동독의 원전 사업자들다 보니까 공기업이었는데요. 통일이 되면서 소득 방식으로 민영화시켰습니다. 민영화시켰다가 폐로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담당 업체였던 EWN이라는 업체를 공기업으로 다시 전환합니다. 민영화됐다가 다시 공영화시키는 작업 10년 동안 이루어지고 이 업체가 이제 두 번째 브라이스바이트와 라인스백의 원전 해체를 담당해서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브라이스바이트 원전 사례는 재미있는 지역인데요. 원전이 미국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전이 폐로가 되면 유령 도시가 되죠. 다 떠나고 남는 거 없고 그냥 폐결로 케이스만 남게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 수는 줄었지만 지역에 오히려 40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당시 1,400명이었던 인구가 2,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지역에 원전이 있던 곳들을 그냥
사용 해결료만 저장해놓고 그 나머지 지역은 풍력발전 공장을 유치하고 그리고 다양한 신재생 사업을 하고 관광 사업을 유치하고 하면서 지역을 부흥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마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 이 지역이 가진 지리적 요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독일 북쪽의 바다가 접한 지역에서 그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풍력, 조성업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새롭게 부흥시켰던 사례. 알파르트는 뭐 딱히 폐로라고 할 수 없는데요. 원전이 운영됐다가 중단시킨 사례가 아니라 건설 중에 새로운 사고가 나면서부터 이제 건설 중에 중단이 됐고요. 냉각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데서 이제 놀이공원을 만들었어요. 영어식 표현으로 건설했죠. 놀이공원으로 바꿨던 사례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페로청이라는 독립 정부기구가 있고 거기서 지역사회 계획을 짜는 동안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주로 지역에 대한 영향,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방패공단이 지역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런 곳들에서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발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두 군데를 보시게 되면 5,900건의 고용을 창출하고 300명을 추가 고용하고 그리고 지역에 다양한 교육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공단이 담당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제 50개 원전 중에 후쿠시마에 이제 5개가 공식 폐로가 됐고요. 지금 이제 재가동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5개가 폐로가 결정이 됐지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 아직도 계속 이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2016년부터 이제 폐로 지역에 대한 교부금이 45억 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궁금해서 제가 2010년에 50개 원전이 중에 5개가 폐로, 나머지 대부분이 다 멈춰져 있는데요. 7년째 원전이 멈춰져 있으면 과연 노동자들은 뭐 할까 궁금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재미난 거는 노동자가 줄지 않더라고요. 후쿠시마 이후에도 고용된 고용들이 별로 차이가 없었고요. 도쿄, 간사이, 중부전력의 직원들도 크게 원전 이후로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역 차원의 목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곳이 바로 후쿠이현인데요. 후쿠이현 같은 경우에는 폐로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세, 폐로 해결료 과세를 요청하고 있고요. 폐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 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로 후쿠이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까지는 원전이 건설, 운영 단계에서 미친 영향, 폐로가 지역사회에 미쳤던 다양한 영향, 그리고 거기에 정부와 공공교육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례를 살펴봤었고요. 끝으로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적 특색은 앞에 보셨던 것처럼 다른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곳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곳들은 일반적으로 원전이 한 개, 원전 딱 하나 있었죠. 보통 하나 있으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2개를 보통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아야 1개, 2개 정도가 이제 보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2개밖에 없던 원전들이 폐쇄하게 되는 지역이 이제 황폐해지는 현상이 굉장히 크죠. 반대로 한국의 원전의 특징은 굉장히 과밀되어 있습니다. 고리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9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밀이라는 게 안전성 측면에서는 위험한 요인이긴 하지만 폐로라는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영향을 적게 주게 됩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원전 중에서 1개 지금 폐쇄했다 라고 해서 지역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죠. 고용도 줄지 않고요. 세수도 별로 되지 않고요. 워낙 과밀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잠깐 멈춰놨다, 잠깐 영국이 폐쇄한다 라고 해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는 원전 폐로한다 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과도하게 지역이 망하는 거 아니냐, 유력사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과밀한 거 아니냐,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지역에 대한 폐쇄되었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삭제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굉장히 많이 짜고 있죠. 자, 영국은 아예 중앙정부가 나서서 사회경제개발 계획을 체계적으로 쌉니다. 정부가 지역이 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틀들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지금 영광 같은 경우에 해결료 과세 공동 건의를 했습니다. 자, 원전이 가동 중에는 300억 정도 돈이 지역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광에 있는 추가 건설 없이 원전들이 다 멈춰지게 되고 그래서 현재보다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전기를 생산되지 않고 핵 연료들만 쌓여있게 되고 지역 소득도 줄어들겠죠. 영광에서는 해결료를 보관하는 것 자체 지역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따라서
해결료 과세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정부를 받아들여주지 않죠. 이거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태국 교부금, 후쿠이에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준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은 원전으로 인한 1차적 피해, 1차적 혜택 등을 보는 1차적 이해 당사자죠. 저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전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2016년 가을에 있었던 공론화, 신고리 올고기 공론화, 국민들이 결정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했고요. 500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재개할지 말지를 논의했는데요. 최종은 다시 진행한다. 그런 결정이 됐습니다. 좀 황당스러운 부분은 이 500명의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신고리에 대해서 한참 수기 과정을 거치고 몇 박 며칠 동안 토론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날 결정하고 나서 신고리가 어디인지 아나요? 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리원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어느 땅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작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지금 사용 해결로 공론화가 지금 들어갑니다. 착수하고 있고요. 방식은 아마 신고리 올고기 공론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반인들 500명 모아가지고 결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취업성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고요. 제가 했던 내용들은 여기 있는 보고서에 공개된 보고서니까요. 혹시나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공개된 보고서에서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